to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해드린 대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중국인들의 유별난 명품 사랑, 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중국 상하이의 서혜정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네,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 뉴스 보고. 중국인들이 올해 전 세계 명품 브랜드의 46%를 사들이는 세계 최대의 큰 손으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인들의 이 명품 사랑,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중국인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면서 중국인을 상대할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네. 바로 미엔즈, 체면 문화입니다. 네. 특히 중국이 부동산이나 그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많이 생겨나면서 이른바 자신의 교양이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그 명품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흔한데요. 네. 이들의 쇼핑 특징은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를 구매하고 명품을 고를 때도 되도록 브랜드 로고가 큰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네. 또 중국인은 주고받는 관계에 익숙하다 보니 그 상대방에게 빚을 졌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잘해주면 뭔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서비스가 좋은 곳엔 다시 가서 재구매를 하는데요. 지금 당장 경제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자신의 체면을 위해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런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몇 가지 특이한 쇼핑 풍경이 있는데요. 네. 그 상하이의 명품 백화점의 그 유명 브랜드 샵은 쇼핑하는 모습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네. 고객에게 무릎을 꿇고 서비스를 하는 것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또 매장 직원이 멀찍이 떨어져서 고객이 자유롭게 쇼핑하도록 거리를 두는 것도 특징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그 가격표가 깨알같이 작아 잘 안 보이는 건데 가격표가 아예 없기도 합니다. 네. 또 우스갯소리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라는 그 통큰 쇼핑도 아하. 종종 보이는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게 저는 인터넷 패러디인지 알았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군요. 네네. 네. 그런데 중국 명품 소비액의 78%는 중국 바깥의 해외에서 지출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저가 항공이 해외여행 붐을 일으키면서 그 해외에서의 명품 소비도 1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는데요. 네. 상하이 시장조사 기관인 포춘 캐릭터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명품 소비액이 전 세계 명품 판매량의 46%에 달하는 하나 13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134조 원 중에 78%가 해외에서 지출된 소비액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명품 구입에 그 세금과 가격이 높게 매겨지고 반면 AS라든지 품질 보증이 없다 보니 해외여행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도 하고 또 현지에서 세련되고 다양한 명품을 구입하면서 과시욕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 그만큼 해외여행이 보편화됐다는 얘기인데요. 중국인들은 보통 쇼핑을 하기 위한 해외여행, 어느 나라로 많이 갑니까? 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그 여행의 목적을 쇼핑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로는 미국과 한국을 들었고요. 네. 또 가장 많이 간 해외여행 지역은 홍콩, 한국,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입니다. 네. 또 쇼핑은 면세점을 주로 이용하는데 중국인 여행객 덕분에 글로벌 면세점 시장 확대에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참고망을 보면 글로벌 면세점 2014년 매출 탑10에서 한국의 롯데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나타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이 명품 소비액의 78%가 해외에서 지출됐다면 반대로 중국 내 명품 매장은 매출이 좋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 상하이의 명품 쇼핑가로 불리는 쉬자회의와 그 난징시로에도 명품샵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매출보다는 고급화 이미지로 브랜드를 홍보한다고나 할까요? 네. 그 L 브랜드나 C 브랜드, G 브랜드 같은 유명 브랜드의 경우에는 그 명품 매장 크기가 축소되거나 인기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선보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로 운영하는 명품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G 브랜드의 경우에는 그 상하이 민생증권과 함께 이미지 전시를 열기도 했고요. 아시아 유일의 G 브랜드 레스토랑을 열어서 그 정찬 이태리 코스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L 브랜드의 경우에는 글로벌 브랜드가 총망라한 그 아시아 최대 명품 백화점인 샹자 센터를 6,200억 원을 들여서 2012년에 준공했는데요. 그 상하이 상위 1%를 위한 고급 쇼핑센터 이미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또 해외 유학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브랜드를 유치하는 것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명품의 고급 이미지를 각인시키면서 그들의 지갑이 자신의 브랜드 앞에서 열리도록 고도의 서비스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요즘에 이 중국의 날씨 궁금한데요. 이 겨울 난방이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네. 이 스모그나 미세먼지 많이 심하겠죠? 네, 어제부터 상하이도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네.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맑고 차가운 날씨로 미세먼지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11월 한 달 동안 대기질 치수가 100 이하인 날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였는데요. 네. 어제 현재 뉴스에서는 스모그 같은 공해로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3년째 줄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이지만 그 공기에 대한 불안함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요. 네. 그 지난 2월에 그 대기 오염에 관한 공감할 만한 다큐가 나왔습니다. 네. 그 유명한 대기 오염 전문 취재 기자인 차이징 씨가 만든 총딩 드샤 동지붕 아래서라는 제목의 이 다큐는 네. 그 차이징 씨가 임신 중 태아에게 종양이 생긴 걸 알게 되면서 그 원인이 스모그라고 생각하고 중국 스모그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자 만든 다큐입니다. 네. 이 다큐를 그 하나 1억 7천여만 원이란 사비를 들여서 만들었지만 또 그 중국 정부로부터 호평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네. 일주일 만에 다큐 접속이 차단당했는데요. 네. 이 다큐를 본 인민들이 마치 거대한 스모그 실험실에 살고 있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하. 지금도 이 다큐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네. 네, 재작년에 그 겨울에 상하이 대기질 치수가 417까지 올라가면서 그 숨을 쉬면 텁텁한 가루가 코로 들어오고 두통이 올 정도였거든요. 올겨울 스모그가 어떨지 저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네요.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니까 말이죠.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서혜정 리포터였습니다.